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표 소송을 공부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소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소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3하고요. 대표 소송. 자, 이 대표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요. 회사가 이사의 일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책임 추궁을 회사가 게을리하고 있다, 게을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쳐봤는데요. 그랬을 때 주주입니다.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충고하는 소를 제기하겠다, 회사를 대표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대표 소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주주에는 요건이 발행주식, 발총이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요 100분의 1 요 주주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 포함하는 거냐,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괜찮은 거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졌다면 이러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제기 시점에 주주면 괜찮아요. 주주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비율이 소제기 이후에는 100분의 1을 충족했지만 주식의 비율입니다. 주식 비율이 낮아져도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예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주식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해상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대표 소송을 원고적 기억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원고적 기억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고적 기억 상실했으니까요, 각하되겠죠. 그죠? 이유 없으면 기각, 요건 충족을 못하면 소는 각하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 이사라는 이름만을 가진 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가 아닌 이 경우에 감사 또는 이 경우에 발기인이나 또는 감사, 이런 자에게도 대표 소송이 가능하고요. 자, 집행임원이라고 하는 자에게도 이러한 대표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회사가 어떤 해산의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청산인이 선임이 되겠죠. 청산인에게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대상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누가 제기할 거냐, 이런 요건을 충족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의의에서 나오고 있는데,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책임의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에, 자, 주주의 요건은 이런 거예요. 주주 요건은 이런 거고요. 그렇죠? 자,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충분하게 제기하는 수인데, 회사와 이사가 당사자죠. 주주는 제3자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그죠? 제3자의 소송법적으로는 소송 담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담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이사 외에도 발기인, 감사, 집행임원, 청산인, 감사에게도 대표 소송이 가능하다. 대상 자체가, 그죠? 자, 그런데 뭐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이 경우에 그 회사가 이사와의 그 친분 관계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주가 제3자 소송 담당으로 공평성을 추궁하기 위한 거죠. 자, 법적 성질은 교재에서도 제3자 소송 담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원고, 이게 원고죠, 원고. 자, 발총 100분의 1 이상 소재기 시 충족하면 되고요. 주식 비율이 낮아져도 괜찮고요.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원고 적격이 없어서 자, 각하될 거다.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을 상실하면 소적으로는 각하입니다.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각하. 자, 피고는 누구냐? 이런 자죠. 이런 자, 그죠? 자, 그래서 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사 요건적인 측면에서 교재가 이사의 책임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사의 책임, 그죠? 그럼 이사의 책임은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데, 뭐 손해배상 책임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399조가 이제 규정하고 있죠. 네, 그러나 꼭 이것만이 아니고 428조의 자본 충실 책임입니다. 자본 충실 책임, 이것을 위해서도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 회사 이사와의 거래로 인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 대하여도 범위의 문제겠죠. 범위의 문제.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도 소제기할 수 있느냐, 대표성 제기할 수 있느냐, 학설의 대립이 조금 있는데, 자,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뭐 여기에까지 책임을 대상을 할 수 있다, 판정할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다수적 견해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자, 여요건 충족에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결론이 그렇게 되겠죠. 회사에 대한 제소의 청구죠. 자, 100분의 1 이상에 대한 주식을 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라, 책임을 추궁하라. 자, 그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사의 책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데, 자, 이 청구는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서면. 뭐 당연히 뭐 구두는 안 되겠죠. 자, 서면으로서 하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사에 대하여, 회사야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라라고, 자, 이렇게 서면으로 청구하라라고 법조문상 되어 있다는 거죠. 회사가 청구해라. 그런데 이사와 회사와의 이해가 충돌할 때 누가 대표하느냐? 이해 충돌의 경우에요. 자, 이해 충돌의 경우에는 감사가 또는 감사하고 감사위원회는 선택적 사안이죠. 자, 감사위원회가 대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에 청구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청구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청구하라라는 법조문의 취지가, 이 회사는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회사의 제소 혜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회사가 이제 이런 자들이죠. 청구를 게을리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때 청구를 게을리할 때는 소제기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소를 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법조문상 30일 내에, 그죠? 30일 내에 직접 주주가 소제기할 수 있다. 직접적 소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어떤 형태로 자, 흘러가게 되고요. 절차적인 측면에 이러한 대표 소송의 관할이 어디냐? 뭐 전속 관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본점 소재지 지방 법원입니다. 본점 소재지의 지방 법원이 전속 관할이에요. 지방 법원, 그죠? 전속적 관할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요. 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죠?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자, 이사가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면, 지금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아무런 이런 요건이 안 되는데 소제기하고 있잖아 라고 악의를 소명하면
그래서 거기에 그 소의 결과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담보 제공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주주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게 되겠죠.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주주가 뭔가 이사나 감사해지에 있다면 그러나 담보 제공을 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주주에게 법원이 명하죠. 법원이 명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소송에 대한 소가 지금 이제 주주가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 소송이잖아요, 그죠? 제3자의 소송 담당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주가 이사에 대한 소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잘 수행한다는 그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소가 제기되고 주주가 제대로 소를 잘 진행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보장은. 그렇다면 이 회사에게 알려서 회사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교수에서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에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고지. 그죠? 대표 소송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회사의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고지예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대표 소송을 주주가 제기한 경우에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당사자가 이 경우에 있어서 소송을 갖다가 임의로 원래 취하하고 청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걸 인락이라고 하고 서로 물러서는 걸 화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소를 제기했는데 이렇게 소송을 참가했더니 소 포기, 소 취하, 청구 인락 화해 그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소송에 있어서 취하, 포기, 인락, 화해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포기, 그죠? 자,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403조 제6항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취하, 청구 포기,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자, 취하만 제가 적어봅니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행 임원 제도로 좀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7관 해가지고 집행 임원 제도가 나오고 있죠. 제7관 집행 임원 제도가 나오는데요. 집행 임원 제도는요. 뭐 이사는 아닌 거예요. 이사.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사의 지위를 수행하는 거예요. 뭐 이런 자들을 뭐 등기이사 이렇게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비등기이사, 자, 비등기이사 또는 교재에서는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 대우 동일한 말인데요. 이사 대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사를 견제한다, 감독한다라고 할 때, 그죠? 뭐 대표이사나 또는 이사회나 이사의 어떤 이사의 감독권은 적법성 감사, 타당성 감사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나 감사의 감사권은 적법성 감사에 좀 한하는 게 원칙이죠. 이사의 어떤 감독 권한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폭넓은 어떤 감사 권한이긴 한데 사실 내부 정실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수행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이사에
사회이사가 들어가서 사회이사가 이자들을 견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이사가 또 현실적으로는 또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회이사를 갖다가 어떤 일정 정족수를 충족을 또 법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사들의 이러한 어떤 견제적인 측면이 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사회에 있어서 요 사회이사들이 요 이사들의 감독권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가 되는데 이사회가 선임을 해요. 그러니까 정식적 이사는 아니고요, 그죠? 자,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이사들을 좀 어떤 견제적인 측면, 그런 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자, 집행 이러한 임원제도라고 평가하고요. 이 집행 임원제도에 대한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임에서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 선임 바로 위에 자,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이 되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자,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죠.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런 자를 갖다가 집행 임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 집행 임원이라고 하는 자는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행 임원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은 이사는 아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 이사 대우, 현실적으로 이사 대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그러면 우리 교재가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한 선임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조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행임원이 필요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미 기구다,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집행임원은 필수기구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기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회의 결의입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이 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사회의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 집행임원은 이름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이 집행임원 중에서 대표 집행임원을 뒀다라고 했을 때, 대표 집행임원의 성명과 이름도 또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사항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 집행임원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라고 하는 자가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 집행임원과 대표이사는 서로 병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적인 취지에서 집행임원 설치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408조의 법 조항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이 집행임원제도의 권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권한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자, 권한사항에서 첫 번째가 업무 집행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집행권이 나오고 있죠. 이사회가 선임했고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죠. 자, 그리고 이사회가 위임한 그죠? 수임사무에 대한 의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권. 따라서 업무 집행권하고 그죠? 자, 그리고 이사회가 수임 주었다 이런 말이죠. 사무의사에 대한 결정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상법이 이건 이사의 권한이야 라고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수임사무에 대한 의사에 대하여 이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자, 이사회가 위임권을 갖고 있다. 물론 법이 이건 이사회의 권한이야 라고 한 사안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의미라면 집행임원도 수임사무의 의사 결정권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회사의 대표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행임원이 있는데 대표 집행임원이다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의 업무랑 거의 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자, 대표권이 있다. 대표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 집행임원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대신하게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집행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규정을 이렇게 자, 준용, 법이 빌려오겠죠. 준용하겠다. 또한 이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소집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소집 청구권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고요. 자, 그래서 집행임원이 필요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그죠? 자, 그러나 이사가 이사회 소집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집행임원이 법원의 허가, 그죠? 소집을 이사가 안 하면 소집 청구했는데, 그죠? 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임원이 소집할 수 있다. 이런 절차적 측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이 나오고 있고요. 의무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이사회 집행임원의 의무죠. 그런데 집행임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사에 준한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였던 이사에 대한 의무, 선관주의 의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관주의, 그죠? 선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래계 보통의 선량 관리자주의를 줄여서 선관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사회들이 감사회들, 집행임원도 있다. 선관주의를 결여하면 과실이 있다. 이걸 결여했을 때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의 비밀 유지 의무, 정관 총회 의사록 주준 명부 사치원부 공시 의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사의 경업 피지 의무라든가 회사의 사업기획 유용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은 집행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자, 이사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고 의무가 있죠. 이사가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에게 보고할 보고 의무. 이건 감사가 요구했을 때 해야 되니까 소극적 보고 의무.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끼칠 염려가 있을 때 요구가 없다, 감사 요구가 없다 할지라도 이사는 보고해야 되죠. 이건 적극적 보고 의무죠. 그렇다면 집행임원도 이러한 소극적 보고 의무와 적극적 보고 의무가 동일하게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에 대한 각종 보고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임원은 이사의 결의에 선임되고 이사의 결의로 해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집행에 대해서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 각종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 책임의 문제도 이사회에 거의 준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사가 고의과실로 이런 것처럼 집행임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대표소송 공부할 때 대표소송의 대상 자체가 이사만이 아니라 감사, 집행임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소송에서 배웠던 받음직청서 100% 이상 회사가 집행임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주주가 소제기가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집행임원도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 전강에서 공부했던 이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 이사의 손해배상청이 발생했듯이 집행임원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종임은 집행임원의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그죠? 자,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수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 좀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